자, 교환 10페이지로 가시면, 자, 경찰의 분류 파트 하다가 말았는데, 자, 이제 경찰을, 자,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죠. 그래, 여기는 잘 외워야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분류 기준. 자, 총 7가지 방법으로 이제 경찰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경찰의 목적. 자,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경찰을 쪼개면, 자, 행정경찰과, 그 다음에 사법,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이제 목행사 이렇게 외워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최초로 자 구분하기 시작한 시대는 경찰국가 시대다. 어제 이걸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걸 구분해서 법제화한 때는 법치국가, 특히 이 법전이 프랑스의 제와 형벌 법전이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1번은 목적에 따른 자, 이 분류를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업무의 독자성. 이 독자성이라는 이야기는 경찰 조직의 문제다 그랬죠. 그래서 경찰 조직이 자, 업무를 수행하면 이건 참 보안경찰. 자, 이게 이제 이론상의 보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다음 이제 사회 공공연령과 질서 유지를 하는데 경찰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면, 이를테면 환경기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거나 전염병 예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협의회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협의회 행정경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독보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다음에 특히 요 협의 행정경찰을 떼어내는 것을 우리가 비경찰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거기 보시면 경찰의 발동 시점 요건 이제 했었고, 그래서 발동 시점은 발예진이라고 그랬죠. 자,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 다음에 진압경찰. 그래 사전적 작용, 다음 이제 사후적 작용 이렇게 말하는데, 발동 시점 이게 이제 발예진 이렇게 소개를 했죠. 다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이 진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압은 형사소송법상 단어지만 실제적으로 자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일련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우리가 불시행 검문하든 보호조치를 하든 범죄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경찰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거다 그랬죠. 이게 자 발동 시점에 따른 예방경찰, 진압경찰. 그래서 발례진이고, 그다음에 자 4번 책임. 그러니까 이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게 있으면 국가경찰. 다음에 자치단체 있으면 자치체 경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게 쉽게 끝나는 영역이 아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가 문제 경찰의 분류표 문제가 상당히 많죠. 시험에는 분류 기준이 많다 보니까 훨씬 잘 나오는 영역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와 뭘 비교하는 겁니까? 국가경찰과 자치체 경찰. 근데 국가경찰은 우리가 봤지만 대부분 이제 대륙법계 경찰처럼 명령과 강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치체 경찰은 주로 이제 영미법적 경찰로서 주로 이제 시민과의 어떤 협조도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박스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요 4번 이 책임 문제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체 경찰 이걸 구별하는 게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경찰. 자, 요거를 이제 첫 시간에 해보자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VS, 그 다음에 자 자치체 경찰이겠죠. 항상 이 시험은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죠. 이거와 이걸 비교를 해라 이 말이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이제 비교가 돼야 시험 문제를 풀기가 편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VS가 뭐의 약자예요? VS? 붙어보자 씨발 뭐라고? 맞죠? 그러니까 두 개 이제 붙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이제 이분법적 구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딱 두 개로 돼 있잖아. 국가경찰, 자치체경찰. 자, 왜 이게 이제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우리 경찰도 뭘 이제 천명하고 있다는 거야? 자치체경찰의 도입을 천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은 제주자치경찰단만 있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인 측면이 뒷받침된다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뭘 하려고 하겠어요? 자치경찰 하려고 하겠죠. 왜 만약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정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를테면 그죠 대통령의 영향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뭐가 훨씬 좋겠어요? 자치체 경찰이 훨씬 좋겠지. 그다음에 서울은 자 치안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찰을 더 뽑아야 된다. 그럼 돈 있으면 뽑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 일단 남북 분단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죠? 자치제 경찰을 운영한다라는 게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 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의 목적이 있다면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행정학이라든가 사회과학에서 양대 이념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 요건 자 요런 이념을 뭐라고 해? 능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경찰의 목적은 무슨 성에 있다? 능률성에 있다 이 말이야. 능률성이 뭐야? 능률이 뭐야? 능률이 뭐야? 능률. 또 다 용접받아 왔죠. 능률이 뭐냐고 능률. 나는 학교 다닐 때 교양으로 경제학 수업을 들었다. 손 들어봐. 안 들었어? 경제학하고는 안 친해? 인풋, 아웃풋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우리말로 하면 투입, 산출, 시간 대비, 효과, 노력 대비, 점수. 니들이 추구하는 게 능률성 아닙니까? 뭐라고? 수업은 작게 점수는 많이 씨발 이거 맞잖아. 맞지? 그래 좋아하는 게 요약집이잖아. 뭐라고? 요약집. 그저 분량을 줄이고 싶어하는. 분량을 줄이니까 점수가 줄지 뭐가? 그럼 이건 능률적이야 비능률이야? 비능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능률은 기계적 능률을 의미하는 거야. 능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계적 능률. 즉 다시 말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면 투입 대비 산출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게 능률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경찰력을 운영하는데 그죠? 경찰력을 많이 넣겠다는 이야기 아니면 자 최소한 투입을 한다는 거야. 최소한 투입을 해서 뭘 얻어야 되는 거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경찰 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되면 수직적으로 만들어야 돼. 수직적으로 만들어서 명령 통일 체계를 갖추고 자 경찰청장이 명령을 내리면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경찰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자 학적 개념으로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능률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능률성. 그래서 국가경찰의 최고의 장점은 능률성이죠. 그럼 이 안에 이제 뭐 기동성도 들어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신속성도 들어갈 거고 어쨌든 경찰은 빨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단어가 이제 기동성이고 그 다음에 자 신속성이고 자 어쨌든 이제 분당 국가에서 자 이 군대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서 경찰을 편제하다 보니까 국가경찰은 이런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자치체 경찰의 단어는 이제 자 능률성이라는 이야기 아니면 민주성이라는 거야.
그죠? 그럼 민주성이라는 단어는 뭐가 중요하다는가? 그죠?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말이죠. 자, 국가 경찰은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된 활동이 명령과 강제로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국민들한테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해라, 하지 마라 이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면 잘하면 게러치고 못하면 때리고 상벌 제도잖아 바라고 상벌, 캐럿 앤 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X이론이야, X이론. 그러니까 이런 체계로 이 경찰을 관리하는 것을 국가경찰 제도라고 한다 그 말이죠. 왜? 국가경찰의 최대 목표는 국가적 목적 달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체가 뭐라는 거야? 국가죠. 다음에 시민은. 어저께 우리가 국가가 있고 그죠? 다음에 사회가 있는데 이 국가경찰은 국가 사회를 같이 보는 게 아니면 이분법적 구조야. 국가와 사회를 같이 봐, 다르게 봐. 니들 이러면 1시간 안에 못 끝나. 국가와 사회를 다르게 본다 이 말이 대립구조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민이고 이제 국가는 경찰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대립관계로 본다 그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요구하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즉 야경 국가론에 따른 도적을 잡아주고 권력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자유를 인정해주는 이런 경찰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 자체를 뭘로 생각하는가? 국가의 안보. 우리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를 완전히 보장해라. 왜 씨발 국가가 언론 탄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야, 니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그죠? 이적단체가 생기고 이적단체가 생기면 북한에게 그죠?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집회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권을 뭐 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목적 자체가 국가 쪽에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든가 치안 유지라든가 이런 쪽을 훨씬 강조하는 게 국가경찰이 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여기는 국가와 사회를 대립관계로 봐. 아니면 국가 이꼬르 사회라는 거야. 이게 사회계약설이라고 그랬잖아. 사회계약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시민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권을 국가에게 두겠다는 거 아니면 시민의 인권이라든가 시민의 자유에 두겠다는 거야. 시민의 인권이나 시민의 자유에 두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능률적이겠어? 아니면 능률성은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의 이념에서 국가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학의 양대 원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경찰학의 양대 원리가 무슨 성과 무슨 성이란 단어야? 능률성이란 단어와 민주성이란 단어야. 근데 여러분들 능률성과 민주성이 양대 이념인데 이제 이 능률이라는 단어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행정학 시간에 내가 왜 이걸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 학을 배울 때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념 자체가 뭐하고 뭐밖에 없어? 요 두 개밖에 없어. 그죠?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능률성이 처음에는 과학적 관리론, 실적주의 이론 이게 이제 1900년대 미국의 이론이에요.
그죠? 이때 의미하는 능률은 기계적 능률이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투입 대비. 그러니까 경찰 몇 명을 뽑아서 나라를 돌릴 수 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겠죠. 이게 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료제 같은 거 배워 안 배워? 했다며 경찰아. 했다며. 그죠? 거기에다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서 배우는 게 실적주의야. 뭐라고? 실적주의 배우잖아. 이게 인사행정입니다. 그죠? 돈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가장 능률적으로 쓰느냐가 재무행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 사람, 돈, 그죠? 다음에 경찰에 뒷배는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냐? 여기서 탄생한 학문이 관리론이라니까, 행정학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학의 목적은 민주성이었어, 아니면 능률성이었어? 능률성이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걸 공식화시켜서 자,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게 관료제란 말이야. 근데 이 관료제에다 넣어놓고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돈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야. 그지? 돈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 1930년대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찰리 채플린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 소문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서프라이즈에 봤어? 근데 그 사람의 영화의 모던 타임스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부품화, 인간 소외 현상.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나사 쪼이고 하루 종일 이것만 계속 하고 오니까 일이 재밌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돈도 싫다 씨발 이것도 싫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죠? 뭔가 존경을 받고 싶고 그지? 그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하나라는 거야. 욕구가 다양하다는 거야. 욕구가 이제 이렇게 이 다양하게 계층을 이루고 있고, 다음에 자, 사람의 능률을 올려주는 데는, 그죠? 욕구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야.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게 모티베이션 셀, 이게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여기가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이런 거 배우잖아.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이런 것들 연구하기 시작한 게 미국이다 이 말이죠. 결국 기계적 능률은 사람한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점차 기계적 능률을 추구하다 아니면 사회적 능률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능률의 개념이 지금 자 같아지는 게 아니면 바뀌어가는 거야.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지. 다음에 이렇게 능률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 자 이건 조직을 연구하는 거고 이건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능률성에서 사람을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어가. 근데 이 모든 것이 능률성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은 자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조직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지? 그럼 과연 자 우리가 말한 이제 사회계약서 입각에서 국가가 목적이냐 이 말이야.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의 목적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구성원. 다시 말하면 경찰 공무원의 목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에 시민의 목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공무원인데 자 공무원의 목표 이게 이제 자 소위 말해서 개인 목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목표가 되는 거야? 목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라가 일방적으로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게 기계적 능률이 됐던, 그게 사회적 능률이 됐던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작용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 국가가 일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일을 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경찰 공무원 일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 목표도 중요한 중에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네 목표하고 자, 이 조직 목표하고 자, 개인 목표를 조화를 시켜야 돼. 이러면서 능률성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1960년대에 등장한 능률성의 개념이 뭐야? 진짜 경찰학 1년 했는데 이런 거 안 배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칼 물고 죽어야 돼요. 왜? 경찰을 움직이는 모든 법적 구조든 학적 구조든 여기서 다 출발하고 있는데 기본 자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왔다는 소리잖아. 그죠? 뭐야? 효과성이야.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겠잖아. 자, 우리가 항상 이 봐야 되는 이 학계론은, 그죠? 지금 우리가 학계론 파트를 하자고 그랬는데, 변수가 3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잖아. 그러면 자, 경찰 조직 내부의 경찰관, 그죠? 다음에 추상적인 경찰 조직, 그죠? 이걸 국가라고 보면 국가 조직,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이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직 외부라고 합니까? 조직 내부의 문제라고 해. 조직 내부. 다음에 자, 그러면 국가를 둘러싼 외부, 이건 뭐겠죠? 시민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이 능률성의 모델에서는 기계적 능률이 됐건 사회적 능률이 됐건 효과성이 됐건 뭐가 배제되어 있는 거야? 시민이 배제되어 있다 이 말이야. 시민이 배제되어 있다. 자, 옛날에 경찰서에 전화하면 어떻게 받아요? 여보세요. 그죠? 아니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요. 오세요, 씨발 이러겠죠. 나 바빠요. 이러겠지. 지금 이러면 어떻게 돼? 잘려 씨발 잡혀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바로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야 돼? 사랑합니다 고객님. 자, 무슨 일로 전화하셨을까요? 아, 제가 민원이 있는데요. 자, 어떤 민원이실까요?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거 원래 국가가 하던 거야? 아니면 기업이 하던 거야? 기업이 하던 거지. 왜? 기업은 생존하려면 뭘 잘 맞춰야 돼? 고객의 니드를 잘 맞춰야 된단 말이야. 고객의 니드. 그죠? 그럼 고객의 니드를 맞추는 걸 뭐라고 해? 뭐 서프라이즈라고 해? 이거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도 뭐다? 국가도 기업이다. 그렇죠? 시민이 곧 고객이다. 자, 그럼 이제 환경을 고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목적 자체가 국가에서 점차 누구로 간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 능률성의 개념이 자, 조직의 능률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개념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이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제 능률이야, 효율이야? 효율. 그럼 효율은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다? 생산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 개념이 다 틀린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지. 근데 자, 이건 1900년대. 자, 1940년대. 그죠? 이게 미국의 행정학의 발전 순서예요. 이게 능률성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일단 무슨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했다 그래도 믿지를 않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용어를 다 다르게 쓰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왜? 교수들이 문제를 내니까. 근데 지금 이 개념을 구별을 못하고 가르치니까 문제를 맞아 못 맞아? 그죠? 그러니까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학교론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민주성 봐봐. 민주성. 그러면 정치성이 민주성이야? 정치적 중립성이 민주성이야? 아니 봐봐. 민주성이라는 이야기가 자 시민을 위한 것인데 자 정치성. 자 봐봐. 우리가 자 민주주의의 꽃을 뭐라고 하죠? 투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성렬대왕을 뽑았어요. 맞죠? 기호 2번 성렬대왕을 뽑았단 말이야. 자 성렬대왕이 정치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아닌 것 같아 표정이. 자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야. 근데 어떻게 뽑았어? 그러면 이제 뽑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자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기 정당으로 임명하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각부의 수장들을 다 자기 정당으로 임명을 해야 그렇죠.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민주성이란 이야기야. 왜? 투표로서 사람, 백성의 이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이 투표로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이 대표한테 나라를 맡긴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간접 민주정치잖아. 그치? 그럼 민주성이 뭐냐 그러면 정치성이죠. 뭐라고? 정치성이죠. 민주성 맞죠? 맞지? 맞잖아. 그럼 정치적 중립주의는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게 지금 자지 말란 이야기 떨어지는 건 자꾸 말하지만 이건 주의 환기. 근데 자 정치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둘 다 민주성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자 나는 처음에 자 행정 이 관리를 하면서 역관주의를 배웠다. 손 들어봐. 역관주의가 뭐야? 그렇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방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투표에서 이겼으니까 대통령이 경찰청장도 임명하고 모든 걸 자기 정당으로 임명하는 걸 스포일 시스템 이걸 엽관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 엽이라는 이야기가 사냥이라는 이야기야. 엽총할 때 엽. 그죠? 그러면 관은 공무원의 관직을 말해. 그러니까 관직을 사냥한다.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선거에서 이긴 승리자가 테이크스 잇 올. 뭔 말이야?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 말. 이게 엽관주의야. 이게 민주주의 1번입니다. 그죠? 그렇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처음 정착되고 법치주의가 처음 정착됐을 때 도입된 제도가 바로 뭐겠어요? 이 엽관주의라는 거야. 간접 민주정치를 하니까 자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걸 시민을 위해서 하더라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 이를테면 성렬대왕이 친구가 조폭 두목인데 그죠? 야, 너 경찰청장 해라 이 말이야. 왜? 친구가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인데 친구한테 야, 네가 나를 당선시켜줬으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줘야 돼.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국방부 장관 시켜줘. 시켜줬어요. 그때 막 핵 쏴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경찰청장 하고 싶어 시켜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조폭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조폭을 양성하고 있어. 이게 뭐의 폐해죠? 역관주의 폐해야. 그치? 야, 그러니까 이건 민주성 확립의 방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 긍정적인 측면이 그대로 아니면 단점이 많더라.
단점이 많더라. 그죠? 그러니까 단점이 많으니까 뭐가 안 올라가더라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해서 투표에 의한 결과로 자 이 공무원들을 뽑아주면 능률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아니면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야? 같이 가는 개념인데 니들은 머릿속이 반대말로 생각을 하잖아. 이 학계론을 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외우는 거야. 자, 법하고 학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법은 딱딱 떨어져. 그죠? 다음에 반대말 관계도 분명해. 기소가 아니면 재량. 오케이? 법은 이렇단 이야기야. 법은 철저하게 이분법적 구조로 돼 있단 말이지. 그죠? 근데 학은 역사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시대에 따라 같은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한 처음 정치가 정착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백성의 대표를 처음 뽑았을 때는 사람들이 역관주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민주성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그러잖아. 근데 이게 자 국가의 능률을 가져오더라 못 가져오더라? 못 가져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정치성을 떼야 돼 아니면 중립성을 떼야 돼? 중립성을 떼야 돼. 그럼 이 중립성을 떼는 게 누구를 위하는 길이야? 시민을 위하는 길이죠. 그럼 정치적 중립성도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무슨 성이야? 민주성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봐. 맞죠? 자, 외국의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은요.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그죠? 그럼 투표로 뽑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경찰청장 투표로 뽑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뭘 추구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야? 행안부 장관이 정무직이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렬대왕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제청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입맛대로 청장을 뽑겠어? 자, 대통령의 입맛대로 청장을 뽑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경찰이 뭘 띌 우려가 있어? 자, 다시 대답해. 뭘 띌 우려가 있어? 이 정치성을 띌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자 건국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이승만이 경찰을 내무부 치안국으로 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장관이 아닌 국장입니까? 국장이잖아. 그럼 누가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이 저 국장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 꼬붕을 안 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 선거 조작해라 그러면 선거 조작하고 야 시위 진압해라 그러면 시위 진압하고 야 저 새끼들 쓸어버려 그러면 쓸어버리고 이랬단 이야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정치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저게 자 소위 말해서 이 국가는 능률성을 위해서 저걸 택한 건데 시민들 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은 정치성을 띄어라 중립성을 띄어라. 그러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찰법이 세계 몇 개나 되겠냐 이 말이야. 오케이? 민주주의의 본산의 공무원들은 다 뭘 띄어야 돼? 정치성을 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가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성이 특이하게 정치성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인 거야? 정치적 중립성인 거야. 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정치성의 반대가 뭐는 아니라는 거야.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봐, 능률성인데, 자, 조직의 목표가 자 수사경찰이라고 해봐. 수사경찰. 국가의 목표가 수사경찰이야. 그러면 뭘 많이 잡아야 돼?
범인을 많이 잡아야 돼. 그러면 실적주의에서 범인 많이 잡은 사람들이 인센티브 주잖아. 그죠? 그러면 인센티브 줘. 그러니까 자 이제 범인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이 새끼 정신 박야가야 정신이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사탕 하나 사주면서 네가 죽였지. 야 네가 죽였잖아. 사탕 2개 줄게. 대답해봐. 예. 너가 죽였잖아. 돈가스 10개 사줄게. 했다고 해. 죽였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범인 만들어가지고 실적 올리는 거야.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불로 지지겠죠, 옆에서. 손톱도 막 뽑고. 그렇지, 너 죽였잖아, 빨리. 야, 안 그러면 너 내일 또 이거 손가락 2개 뿌려야 되고, 모레도 2개 뿌려야 되는데, 그냥 죽였다고 해. 이러겠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렇지? 왜 우리가 어제 이제 문제 풀다가 뭐 봤어요? 맵 판결도 보고, 에스코베도 판결도 보고, 미란다 판결도 보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1940년대부터 60년대 미국에서 정착된 판례들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능률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뭘 어기다는 거야? 법적 절차를 어긴다는 이야기죠. 그치? 법적 절차를 어겨. 오케이? 그래서 자, 법의 실체보다 중요한 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법의 절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형법은 실체법입니까? 절차법입니까? 실체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형법만 배웁니까? 아니면 형사소송법도 배웁니까? 형사소송법도 배우죠. 자, 여러분들이 행정법만 배웁니까? 아니면 행정소송법도 배워야 돼? 행정소송법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권력을 가진 주체라고 하는 국가는 항상 뭘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절차를 잘 지켜야 돼. 그럼 이 절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 절차법은 다 뭘 강조하는 거야? 민주성. 실체법은 능률성. 오케이? 뭐 안 돼? 안 돼? 자, 내가 가볍게 설명을 했잖아. 봐봐. 이념 자체를 학생이 능률성이라고 알아갖고 왔는데 갑자기 시험에 효과성이 나온 거야. 다음에 그죠? 생산성이 나온 거야. 갑자기 경영주의 이념이 나온 거야. 이거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능률성이죠. 자, 근데 민주성이 나오는데 봐봐. 법치주의 민주성이 아니야? 맞죠? 시민을 위한 거잖아. 법대로 해라. 법치주의. 절차법 다 민주성 맞죠? 빨리 맞다고 해봐. 맞지? 자, 인권. 자, 우리나라 법에는 인권이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자, 전부 다 이제 2020년대 들어가서 모든 법에 불가침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이 말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하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게 이제 민주성의 최고 이념으로서 지금 떠오르는 게 인권 존중주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인권은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왜? 지금의 최고 이념이 인권 존중주의니까.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성은 자, 시민을 보호할 목적이 정치성이야, 정치적 중립성이야? 그럼 정치적 중립성이야. 그럼 정치적 중립성이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경찰 공무원법에도 있으니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야, 이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업하면요. 그죠? 그냥 이거 있는 거 책에 읽어주면 10분이면 되지. 나 지금 40분간 떠들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있다니까. 법을 해도 못 푸는 이유가 있고. 왜? 정확한 기본 개념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본인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국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목적 자체가 국가 목적이 돼버리면 뭐는 훼손되게 돼 있어? 민주성은 훼손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현대 법치주의 다음에 현대적 사상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쪽으로 법리해서 그래? 시민을 위한 쪽이야. 자, 경찰이 작용을 했단 말이야. 이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용 자체가 명령 강제잖아. 권력적 작용이야. 그러면 시민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돼? 아니면 시민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쟁송이란 말이야. 뭐라고? 쟁송. 그래서 위법성이 있으면 자, 재정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국가
배상입니다. 이건 민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제제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모든 법리가 이렇게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학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2주차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 수업을 들으면 뭘 배우냐 그러면 책에 있는 거 읽어주잖아. 강사나니까 이거 반대말이 이거지, 이거 반대말이 이거지. 근데 이 반대말이라고 하는 게 반대말이 아니야. 자, 장점의 반대말은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럼 능률성의 반대말은 민주성? 그죠? 비능률이 될 수도 있죠. 능률이 없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민주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학계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초이론에서 개념은 장점의 반대말이 단점이 아니야. 오케이? 민주성의 반대말이 능률성이 아니란 이야기죠. 전제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 그럼 교수들이 함정을 만들 때는 전부 이걸로 만들겠죠. 오케이? 자, 봐봐요. 국가경찰. 가장 능률적이고 기동성 있고 신속하다. 맞죠? 그럼 신중하다는? 맞죠? 아니 경찰청장 밑에 차장, 차장 밑에 국장, 과장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명령 통일의 원리 때문에 자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주 신속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이 자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의사를 자 결정할 때는 자 결제 라인이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의사 결정은 신속한 거 아니면 신중한 거야? 신중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문제는 못 푼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집행으로 주느냐 결정으로 주느냐 이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단어는 아예 안 보고 보기 때문에 내가 뭘 보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자 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독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가독성이 안 높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가독성이 낮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잘 아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맞습니까? 잘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단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그러면 잘 운영됐을 때. 단점은? 장점의 반대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은 잘 운영이 됐을 때. 그렇죠? 이게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자, 이 원인에 의해서 자, 이제 자, 뭘 만들었어? 처방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처방이 잘 운영됐을 때는 장점이 되는 거야. 근데 잘못 운영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의 반대말이 단점이 아니라 잘 운영될 때가 장점이고 잘못 운영됐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단점이 되는 거야. 이걸 반대말로 해석하면 뒤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날라오는 건 계속 이 말만 해요. 선생님, 능률성의 반대말은 민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치적 중립성이 자 민주성이 이 민주성이면 정치성은 능률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하면 맞잖아. 맞잖아. 왜? 성렬대왕한테 자 인사권을 준 이유는 자 민주성이 아니면 능률을 기하기 위한 거야? 능률을 기하기 위한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능률적이 아닌 비능률이야? 그럼 비능률을 어떻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능률적이 되는 것은 장점이 되는 거고 비능률이 되면 단점이 되는 게 이 학문의 구조인데 그냥 이런 말을 이해하기 싫고 읽기 싫으니까 어떤 관계로 해석을 해버려? 그냥 반대말 관계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버린다 그 말이죠. 그치? 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 적법 절차의 원리, 듀 프로세스 오브 로라고 하는 적법 절차, 맵 판결, 미란다 판결, 에스코베 판결 계속 시험에 나왔죠. 자, 이건 1960년대 미국 이론이에요.
그죠? 이게 사회적 형평성 이론이야. 그 다음에 등장한 이론이 인권이지 뭐라고? 인권, 성소수자. 그죠? 흑백 차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야? 인권, 존중주의 문제다. 인권, 존중주의. 그러니까 요새 법은 자 대중의 다수를 보호하는 거 아니면 소수자도 보호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범죄 피해자 보호. 그죠? 다음에 성소수자 또는 자 성적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약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형평의 논리로 등장하는 최근의 이론들이다 그 말이겠죠. 정치적 중립성은요, 저건 1930년대 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이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지금 미국의 193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된 나라 같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념을 배울 때는 시대에 따라서 이념이 같아지는가 달라지는가? 달라지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어차피 자 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지금 경찰의 분류 중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곧바로 경찰의 임무수단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경찰의 이념편입니다. 뭐라고? 경찰의 이념과 윤리. 그럼 이념과 윤리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당분간의 행정학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될 텐데 이런 배경적 작용이 없다 그 말이지. 자, 수업이 길면 수업이 긴 이유가 있겠죠. 내가 농담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놀고 갑니까?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짧게. 근데 내가 보면 참 그 가소로운 게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시험 평가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앞으로 시험은 두 문자를 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죠? 애워서는 안 된다고. 그럼 걔들 수업이 진짜 애우는 수업이 아니냐 그러면 다 반대말 적어놓고 두 문자 따놓고 외우게 하는 거잖아. 수업을 그렇게 해놓고 두 문자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야. 수업을 들은 사람들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지금 함정적인 요인들을 물어보니까 전부 그대로 대답을 하잖아. 장점의 반대말이 단점이다. 그렇죠? 정치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반대말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1900년대까지는 이 1930년대까지는 능률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겠지. 그죠? 근데 1960년대는 효과성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이거 이해를 잘 못하는데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조화가 뭐죠? 그 이전까지 공무원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1930년대는 야, 돈 많이 줄게 일 열심히 해라 이 말이지. 야, 너희들은 전문 직업가 아니냐. 너희들은 고학력이고 그다음에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만큼의 대우를 해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준 거야. 왜? 인간을 X형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틀렸네? 틀렸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돈만 준다고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사람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 자체를 연구한 거야. 그렇지. 야, 그럼 조직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이제는 돈만 주면 돼? 아니면 사람 자체를 연구해야 돼? 사람 자체를 연구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거니까 이 새끼는 휴식 시간을 좋아하구나. 얘는 좀 돈을 좋아하네. 얘는 이상하게 그냥 자기 만족이 너무 오타쿠 새끼 같아.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놈도 있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욕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치? 근데 이건 가정 자체가 누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조직이 국가가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인간은 욕구가 통제가 돼 아니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인간은 조직 목표를 우선시하면 개인 목표를 우선시해? 개인 목표를 우선시하지 조직 목표를 우선시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목표를 봐줘야 돼? 개인 목표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쉽게 이야기해 줄게. 쉽게 이야기해 줄게. 뭐가 나왔어? 인센티브가 나왔지. 그래서 보험회사 아줌마들 아침에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면서 막 박수치고 야, 이달에 보험왕 해가지고 냉장고도 주고
그죠? 자, 이달에 자동차 영업사원, 이달에 영업사원 해가지고 벤츠도 한 대 주고 차 많이 파셨죠? 이랬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 내가 이 조직에 있는 이유가 개인 목표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조화야. 이러면서 나온 개념이 무슨 개념? 효과성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이게 MBO 모델이죠. 그죠? 네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와라. 네가 목표를 정해갖고 와라. 너 이번 달 차 몇 개 팔래? 너 이번 달에 보험 몇 개 팔래? 개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종합해서 뭘 만드는 거야? 조직 목표를 만드는 거야. 경찰한테 야, 너 이달에 살인범 몇 명 잡아올래? 그지? 다음에 너 이달에 자 단속 몇 개 해올래? 스티커 몇 개 끊어올래? 이게 효과성 모델이다 이 말이죠. 그치? 그렇지만 이런 모델들은 누구에 대한 고려가 없어. 시민에 대한 고려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경찰활동도 이렇게 가면 지역사회 모델로 가. 이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최근의 모델들이니까 전부 시험 문제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럼 지역사회라는 자체가 결국은 누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시민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정학의 영역에서 최우선 목표는 누가 되는 거야? 시민이 되는 거죠. 범죄학도 마찬가지고 부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학계론의 논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경찰활동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게 국가경찰이야 자치체 경찰이야?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 오케이? 그 지역의 업무의 특성에 맞아야 돼. 그래야 뭘 보장해 줄 수가 있어.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만족도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쪽은 자 현대적 경찰활동이 아니면 전통적 경찰활동이 되는 거야. 전통적. 이쪽은 대륙법이잖아. 이쪽은 영미계. 다음에 현대적.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영미라는 걸 강조하냐 그러면 행정학의 모체 국가가 미국이야.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이론을 가져다가 전부 다 우리는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법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법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이념이 국가에서 뭘로 바뀌어가는 거야? 시민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능률적인 경찰에서 즉 뭘로 바뀌어가는 거야? 민주적인 경찰. 그러니까 이 능률과 민주를 결합하는 단어가 경영주의고 고객만족이잖아. 고객만족. 고객만족을 위한 생산성.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이념이 추구된다는 거야? 경영주의. 그럼 지금의 이념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주의, 그 다음에 효율성, 생산성 이념은 이 이념에 점차 무슨 개념이 가미되고 있는 거야? 민주성 이념이 들어오고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념은 점차 이분법이 되는 거 아니면 통합이 되는 거야? 통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법도 효율성,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이분법적 구조를 모르면 경찰학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국자법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돼? 경찰의 이념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 뭘? 경찰의 이념.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추구하는 이념이 뭔지, 그다음에 자치체 경찰이 추구하는 이념이 뭔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단어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제 독해 들어가도 돼요? 하지 마. 독해 니들이 할 거야? 본인들이 할 거야? 아니면 해줘? 당연히 해줘야죠. 여러분들 고객인데 뭐라고? 우리 학원의 이념은 경영주의 뭐라고? 그렇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족을 해봐야죠. 국가경찰, 다음에 자치체 경찰. 봐봐. 이 행정학 이론을
그냥 경찰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그 논리니까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강사들이 법 강사들이다 보니까 학을 다 배제를 하고 법만 이야기한다, 법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해석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못 풀어. 근데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갑니다. 국가경찰. 자,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됐죠? 다음에 자치제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 이건 했고, 다음에 능률적인 건 부권이야, 직권이야? 아니, 중앙? 그럼 여기는 지방? 분권. 그죠? 중앙집권, 지방분권. 자, 그럼 중앙집권은 능률적 단어, 지방분권은 민주의 단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통과. 다음에 조직, 중앙집권적 관료제. 다음에 자치체는 자, 주민자치사상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적인 조직체계를 갖게 된다. 자, 임무. 자, 국민의 개인 권익, 이 국민 개인의 권익 보호보다는 국가의 이익, 그 다음에 국가의 질서유지 측면이 강조. 자, 따라서 국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 뭐라고?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권력의 주체고 시민은 뭘로 보는 거야? 객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를 같이 본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본다. 대립적인 요소로 본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자치체 경찰은 국가 이꼬르 시민 공동체다 이 말이죠. 같이 보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래서 국민의 개익 권익 보호와 다음에 사회 공공에 앉는 질서 유지에 치중한다. 왜? 이게 사회적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의 계약설이다 이 말이야.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국가가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럼 법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국가나 법은 목적이야, 이 목적이야, 수단이야? 내가 지금까지 말했잖아. 목적은 그러면 시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도 존재하고 법도 필요하니까 자, 국가나 법은 목적이 아니면 이건 수단이야? 수단이야. 그럼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뭐라고 해? 시험에 나왔잖아. 응? 경찰 선생님 누구였어? 아, 이게 동조과잉이죠.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나, 자, 목표는 국가나, 그죠? 법은 뭐야? 수단에 불과한데 이걸 목적화시키는 게 동조과잉이라고. 법 규범이 없어진 상태, 무질서 상태가 아놈이고, 오케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조과잉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가장 중요한 행정현상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 인식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이야.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가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다음에 일탈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걸 다져가는 게 이념론이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이런 용어를 빨리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 용어가 구별이 안 되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야. 자, 일단 자 같이 비교해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국가 목적적 작용이 국가경찰이고 다음에 시민 목적적 작용이 자치제 경찰입니다. 이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이걸 쉽게 내면 국가사회 이분론. 그죠? 다음에 여기는 국가사회 이론론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는 시민이 주체, 여기는 누가 주체? 국가가 주체. 그럼 시민은 객체. 그러니까 시민을 객체로 오기 때문에 명령 강제겠죠. 수단이 뭐라고? 명령 강제, 일반 통치권, 명령 강제. 그죠? 여기는 서비스, 본질은 이거죠. 근데 국가가 명령 강제할 수도 있어, 없어? 자치체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통치권 플러스 비권력 주수단 다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 자체는 자치적 요소가 강한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 그러면 장점의 반대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은 뭐라고 그랬죠? 잘 운영됐을 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되면 장점, 잘못 운영되면 단점. 오케이? 자, 갑니다. 장점. 자,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면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좋죠. 능률성이죠. 다음에 자,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 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신속성. 아주 좋은 장점이죠. 맞지? 잘 운영됐을 때. 다음에 전국적으로 균등한, 요거 별표 쳐놔야 되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머 서비스는 자치체 아니에요? 뽕이. 아니 우리나라 지금 경찰 서비스 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가경찰은 우리나라 제도다 이 말이죠. 그지? 자 봐봐, 이거 자치체로 운영하면 강원도는 감자하고 고구마밖에 많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옷간에 돈이 많아 적어요. 강남은 돈이 많아. 해운대는 많아요. 그러면 해운대는 파출소 10개, 강원도는 파출소 없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국가경찰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누구나 균등하게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치안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근데 이걸 자치제 경찰로 넘겨버리면 균등한 서비스가 되겠어? 아니면 차별적 서비스가 되겠어? 차별적 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한 서비스가 나오면 국가경찰의 최고의 장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나는 돈도 많고 나 우리 아버지가 대한항공 사장인데 나는 균등한 서비스를 원하지 않아. 이러면 뭐 쓰면 돼? 세콤 애들 불러다 쓰면 되죠. 그렇지? 그럼 얘들은 국가경찰이 아니면 민간경비업이야? 민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야. 차별적 서비스. 다음에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면 이건 경찰이 해줘야 돼? 아니면 민간에서 해줘야 돼? 민간에서 돈을 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인정해야 하네. 민간 경비업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니까 시험에 나오겠지. 옛날에 인정을 안 했겠지. 그죠? 요새는 탐정도 인정을 하잖아. 아, 몰라요? 우리나라 탐정협회도 있고 그런데. 그래, 뭐 탐정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내가 소개시켜 줄게. 탐정 공부도 하고 그러세요. 자, 넘어가시고. 경찰은 못 됐는데 탐정이라도 돼야지 뭐. 오케이. 자, 장점 이렇게 돼. 균등한 서비스. 그다음에 자, 타 행정 부분과의 긴밀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봐봐. 소방방재청도 국가가 운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나왔을 때, 야, 소방 너희만 하지 말고 경찰하고 협조해. 야, 검찰 들어가서 범죄 발생하면 처리해.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협력이 용이한 건 자치제 경찰이 아니면 국가경찰이야? 국가경찰이죠. 왜? 국가의 수장이 모든 분야를 다 끌어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용이한 거야. 그렇지? 근데 자치체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협조가 돼야 한대. 자, 대규모 홍수가 났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만 홍수되냐? 씨발, 우리도 났어. 그지? 너희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이걸 안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국적인 통계 자료가 용이하다. 우리 성렬대왕이, 야, 범죄 통계 싹 뽑아갖고 올라와. 그러면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 불러서 뺨 때리면서 뽑아, 씨발, 이러겠죠? 그럼 시도경찰청에 경찰서장 모아가지고 조인트 까면서 갖고 와, 이 개새끼 하면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되죠. 통계가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자, 부산시하고 만약 대구시하고 서로 자치제 경찰이야. 그러면 자, 부산시장이 대구시장한테 이번에 범죄 몇 건 났어요? 이렇게 전화로 물으면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조금 났어요. 이러겠죠. 좀 정확하게 불러줘. 조금 났다니까, 씨발, 뭐 하려고 그래. 이러지. 그런다고 해요. 맞죠?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해. 어려운 말이 아니야. 케이스 문제지. 됐죠? 자, 그러면 장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문제로 틀려보면 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점. 자, 봅시다. 그럼 국가경찰은 뭐냐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니까 우리 성렬대왕이 경찰청장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러면 단점은 뭘 띨 수가 있다는 거야? 국가경찰의 최고의 단점은 뭐야? 정치에 이용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선거에 개입된다거나 정치인을 사찰한다거나 이러니까 자 최근에 경찰청 그죠 치안국 만들다고 했을 때 총경급들이 다 옷 벗겠다고 데모하고 그랬잖아. 야 우리가 내무부 치안본부 이 치안국에서 독립해서 91년에 경찰청을 만들기까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까지 그죠 4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는 이 정부가 가당키도 하냐 이래서 데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대통령의 입장이라든가 정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꼭 수적으로 부리고 싶어? 14만 경찰을 수적으로 부리고 싶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자 국가경찰이 잘못 운영되면 뭘 띨 수가 있다는 거야. 정치성을 띨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1번이 그거야. 그래서 단점. 자,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고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 버릴 수가 있다. 이러면 뭘 띨 우려가 있다는 거야? 정치성을 띨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요겁니다. 국가의 정책에 인용될 우려. 다음에 자, 관료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게 되고 국민을 위한 자, 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료주의화라고 하죠. 관료주의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패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유형이 나왔는데 공시관할 때 이게 그죠? 자 이게 공익적 관점, 시장적 관점, 관료적 관점 이게 부패단 이야기야 부패.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유형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관료주의화다 이 말이야 관료주의화. 그러니까 관료주의화 되면 자 뭐냐 그러면 자신이 경찰청장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하는 말이 음주단속 하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죠. 그죠? 내가 왕자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관료주의라는 거야. 뭐 이게 관료주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네가 누군지 알아서 내가 뭐해? 그죠? 너 아저씨잖아. 그럼 되죠? 아니 내가 왕년에 경찰청. 그래서 너 지금 경찰청장 아니잖아. 이러면 되죠. 그렇지. 근데 이게 관료주의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가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될 때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나중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직업화에서 그죠? 이런 뭐 부권지 소외 차별 이렇게 다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각 지방의 특수성 창의성이 저해되기 쉽다. 이건 맞죠? 왜? 균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특별한 점을 부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디가 돈이 많아요? 지금 자치경찰하고 제주도가 관광도시고, 다음에 관광 수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자기 치안에 맞는 그죠 치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주는 뭘 인정을 해준 거야? 자치경찰을 인정을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시도 하고 싶다, 전주시도 하고 싶다. 이제 계속 자치체를 하고 싶다라는 게 늘어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강남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그죠? 그럼 강남만 하려면 강남이 뭐가 돼야 돼? 시가 돼야지 할 수 있죠. 아니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자치체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자치경찰로 가기로는 조금 멀다 이 말이죠. 자, 이 국가경찰의 최고의 장점은 빨라. 그죠? 근데 조직개혁은 빨라 느려? 왜 느려? 크니까 공용이잖아. 그러니까 환경변화라든가 조직개혁이 용이하다 그러면 O야 X야? X야. 그러니까 조직은 신속한가에 경직돼 있다는 거야? 경직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절대 반대말이 아니라 잘 운영될 때, 잘못 운영될 때 조직은 경직성을 띠기가 쉽다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경찰의 최고의 단점은 환경변화 용이하다 아니면 환경변화에 적응이 어렵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 뭐죠? 시민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 시민 대응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민주성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조직이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조직 개혁은 누구를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죠? 시민을 위해서. 왜? 예산을 누가 내니까. 돈을 시민들이 내니까. 그러니까 요새 왜 국가가 경영주의를 선언하냐 그러면 국가도 이제 무분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국회가 철저하게 뭘 통제하려고 해? 예산을 통제하려고 해. 그럼 이제 정부의 사업을 평가할 때 누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죠? 본질인 우리가 말하는 사회, 국가의 본질인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업이나 그 부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무원 앞으로 철밥통이야, 철밥통이 아니야? 철밥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학문적으로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학문은 배경이 올라가면 쉽게 이해를 하지만 배경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해가 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경찰이 이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게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진도 적게 나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진도 다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 학개론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다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지금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약을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라고? 미리 약을 좀 쳐야지. 맞죠? 미리 뽐뿌질을 좀 해놔야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압이 올라가야지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야. 자, 자치체 경찰 거기 보시면 장점. 자, 각 지역의 이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행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최고의 장점은 균등한 서비스고 자치체 경찰의 최고의 장점은 각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가 최고죠. 그지? 그럼 국가경찰은 뭘 못 해준다는 거야? 각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는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이건 국가경찰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균등한 서비스의 반대말은 적합한 서비스를 못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반대말 관계로 생각해도 좋은 영역이죠. 다음에 국가경찰이 추구하는 최고 이념은 신속성, 기동성이야, 능률성이죠. 그러면 자치경찰이 추구하는 최고 이념은 민주성이겠지. 그러니까 민주성의 개념으로서 뭐가 나와? 인권 보장. 다음에 민주성이 보장되므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지지해 주는 건 국가경찰이다, 자치체 경찰이다. 자치체 경찰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좋아? 아니면 억압해 주는 게 좋아? 억압해 주는 게 좋잖아. 그래? 코로나 때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아주 좋잖아. 봐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덜 된 거야.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미국 막 텔레비 보여주잖아. 미국 놈들 봐봐. 코로나 옮기면 막 상금 주고. 안 봤어요? 코로나 빨리 걸리면 막 상금 주고 다음에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면서 서로 막 코로나 걸리기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유튜브에다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볼 때 미친놈들 아니야. 그죠?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건 제대로 된 나라야, 잘못된 나라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 그죠?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이래. 이게 뭡니까?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죠. 아니, 전염병에 걸려서 죽던 이건 다 본인의 뭐야? 본인의 운명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도 있는 거고, 그죠? 나는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국가가 이걸 막는다 그 말이야. 이건 뭡니까? 권력 남용이죠. 자유권의 침해죠. 오케이? 전염병은 시대마다 있어 왔다. 그죠? 전염병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는, 그죠? 국가가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팬데믹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지만, 개인적 자유를 저해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개인적 자유를 너무나 많이 봉쇄를 당하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그죠?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 그죠? 밖에도 안 나가고 국가가 시킨 대로 하고 매일 뉴스 보고. 오케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지. 자, 이제 국뽕 있는 애들이나 좋아하겠죠.
그치? 우리나라가 뭐 세계 군사력 위기고 막 이런 것만 보는 새끼들이 있어. 아주 애국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거다 그런 이야기. 자, 인권 보장 민주성, 다음에 자,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뭐가 용이하다? 빨리 개혁이 용이하다. 왜? 큰 조직이니까 작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누구에게 반응하기가 좋다는 거야? 시민들에게 반응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죠? 환경 대응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반응하기가 좋다? 시민에게 반응하기가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문에서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 시민, 대외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이건 이제 저하고 약속이에요. 앞으로 풀어나갈 때, 이 학문을 풀어나갈 때 책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모든 책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다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전부를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이 정확한 생각이면 좋은데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접목하는 거야. 그러면 올바른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은 올바른 판단인데 올바른 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단점. 자, 전국적 광역적 경찰 활동에는 부적합하다. 왜? 자기 지역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광역 행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전국은 안 돼. 광역 행정을 하려면 뭐가 제일 좋아? 국가 경찰 제도가 좋겠지. 그다음에 각 경찰 기관의 협조 응원 체계가 곤란하다. 왜? 상호 연관돼 있어? 독립돼 있어? 독립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명령 통일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지방 세력이 간섭하여 정실에 흐르기 쉽다. 정실이 뭐죠? 정실주의가 뭐야? 아니, 행정관리론 배웠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엽관주의, 정실주의 나오잖아. 엽관주의는 미국 이론이고 정실주의는 영국 이론이잖아. 그럼 정실주의는 뭐야? 영국은 공무원 어떻게 뽑았어? 미국은 선거로 뽑았고 영국은 이렇게 뽑아 아니면 귀족들로 뽑아? 귀족들. 그럼 귀족들이 어떻게 정해? 혈연, 지연, 학연. 그러니까 정실주의라는 건 뭐야? 그렇지. 혈연, 지연, 학연을 말해. 이게 개입하는 걸 뭐라고 해? 빨리. 아, 정실주의. 오케이? 야, 봐봐. 자, 자치체인데, 자, 재정이 독립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자, 이제 가정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자, 부산에서 제일 가는 기업의 회장이야. 그죠? 나한테 아들이 3명 있는데 2명이야. 빡대가리야. 날마다 나갖고 마약 처먹고 사고 많지, 개새끼들. 그죠? 근데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이 꼭 하고 싶대.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부산 경찰청장 찾아가가지고 부산 경찰청장한테 아, 이번에 저기 내가 이 부산 측에 한 2천억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경찰청장이 좋아하겠죠. 그지? 대신에 2천억 줄 테니까 내 아들 2명 경찰 좀 시켜주라. 이러면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되죠. 일단 이 2명 마약하고 빡대가리여도 2천억이면 몇 명의 우수한 경찰을 뽑을 수 있는데 얘 어르신, 그죠? 간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런 걸 뭐라고 해? 정실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아, 뭐 우리 자 부산시의회에서 그죠? 의회에 있는 사람이 자 경찰청장한테 우리 아들 좀 경찰에 넣어주면 안 되겠냐?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넣어줘, 넣어줘? 넣어주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리를 빚을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실주의라고 한다 그 말이죠. 오케이? 그렇죠. 근데 국가는 획일적으로 임용제도가 있잖아. 채용제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용제도가 객관화된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채용제도가 정실로 흐르기 쉬운 것은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는 거. 이렇게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인사, 조직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배우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죠. 그죠? 응용될 가능성이 많아져, 그죠? 많아져. 어제 우리 분명히 수업을 하고 끝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대로 잘 풀려야 아니면 어려운 지문이 존재해? 어려운 지문들이 존재하고 막히는 지문들이 존재해. 이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지문이 많아져야 돼? 아니면 적어져야 돼? 적어져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그걸 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다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건 독해라고. 경찰학 독해 시간이라고. 뭐라고? 독해.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독해를 해보고 문제 지문도 독해를 해보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겠죠. 자, 갑니다. 했고 다음에 3번. 자, 4번.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 이것도 했죠? 안 가르쳐준다니까. 왜? 치부잖아. 야, 대구시장이 부산시장한테 야, 너 이번에 살인사건 몇 건 났어? 그럼 가르쳐주겠어요? 몰라 씨발 이러겠죠. 우리 안 나 이러지.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야, 통계자료 정확히 올려 씨발 안 그러면 잘라버려 이러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되겠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죠? 다음에 기관 간의 협조. 자, 성렬대왕이 다 모아놓고 국수 한 그릇씩 주면서 자, 악수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나가면서 18회도 해야 되죠. 왜? 나라니까. 근데 자치체는 정당 다루고 이러면 해야 안 해? 안 하지.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애우려고 들지 말고 해석을 잘 해놓으면 돼. 자, 전국적으로 기동성이 약하고 조직체계가 무질서해질 우려가 있다. 왜? 명령통일이라든가 통설범이라든가 이런 관료지휘론이 느슨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설명하면서 조직도 설명을 해봤고 이념도 설명을 해봤고 이런 이제 배경을 한번 깔아보고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지?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배웠는데 사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배운 거 아니면 자, 능률성과 민주성이라는 단어를 배운 거야.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건 한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2년편에 가면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같은 동의어 관계 또 우리가 동의어 정리 안 해야 돼? 어휘 정리해봐야 될 거 아니야. 동의어. 그죠? 다음에 반대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죠? 우리 말하는 기초이론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 페이지에서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 많이 고생했죠. 막 놀았어? 아니면 뭔가 했어? 뭔가 했어?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이 뒤에 또 나오는 거니까 한 거야. 그죠? 막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는 뒤에 빨리 나가기 위한 뭐라고 그랬어? 약을 친 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약을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약을 계속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뒤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요건 우리가 이제 또 해봤죠. 그래서 위평비 해봤고, 질봉 해봤고, 다음에 가보고는 어느 나라식의 구분이다? 프랑스식의 구분이다. 이것도 한번 해보셨죠. 자, 문제는 이제 오후에 이 편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경찰의 임무와 수단 편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쉬었다 가시죠.